BOE OLED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14년 8개월간 금지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에 내린 역대 최장 제재였습니다. 14년 8개월.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출 사건의 70%가 중국에 의한 것이지만 삼성만은 예외였습니다. 14년간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던 완벽한 요새. 그런데 어떻게 BOE가 같은 기술을 쓰게 되었을까요? 미국 변호사 케이트 모건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작은 의혹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시간을 훔치려 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워싱턴 DC의 상무부 건물 13층. 회색빛 회의실 안 에어컨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뿌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발 기술 유출 의혹. 표지에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4년간 지식재산권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수십 번 봤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웠습니다. 케이트, 이번 사건 어떻게 보나요? 상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기술, 중국 BOE. 페이지마다 나타나는 건 의혹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제보자도 없었습니다.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장관님, 확신 없는 사건은 다뤄선 안 됩니다. 저는 펜을 탁자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 누군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호프만. 독일 출신의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장관이 의자를 삐걱 돌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케이트, 당신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입니까? 이건 무역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동생 마이클이 3년 전 반도체 회사에서 해고당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술 유출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마이클의 축 늘어진 어깨가 눈에 선했습니다. 삼성 OLED 기술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습니다. 장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BOE가 갑자기 같은 기술을 쓰고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숫자들이 제 눈에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기술 유출 사건의 70%가 중국에 의한 것. 하지만 삼성만은 예외였습니다. 완벽한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완벽했는지.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다니엘이 조용히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기술을 지킨다는 게 뭘까? 누나, 그건 시간을 지키는 거야. 전화기 너머 마이클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시간을? 사람들이 흘린 시간 말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더 큰 질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누군가는 매일 새벽 2시에 연구소를 나섰고 누군가는 아이와의 생일을 잊은 채 회로를 설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텼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과연 누가 훔쳤단 말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표지가 탁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질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케이트는 보고서를 닫았다. 하지만 질문은 열렸다. 14년을 걸쳐 만든 기술을 과연 누가 어떻게 훔쳤단 말인가? 인천공항 입국장의 하얀 조명이 제 얼굴을 밝게 비췄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가 귀에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질서정연한 입국 절차. 깨끗하게 정리된 통로. 미국에서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사 윤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제 통역이자 법무자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삼성 기흥 캠퍼스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며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저기가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입니다. 리사가 가리킨 곳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3번의 보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문 인식기의 푸른 빛이 제 손가락을 스캔했습니다. 홍채 스캔할 때 기계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신분 확인할 때 경비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외부인이 여기 들어오는 건 처음입니다. 보안 담당자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에서 가장 감시가 철저한 곳입니다. 박종택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53세, 회색 정장에 각진 어깨. 그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전직 사이버 수사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유출 가능성은 0%입니다. 그가 양손을 등 뒤로 하며 단언했습니다. 14년간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완벽한 보안일까?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멈췄습니다. 15층에서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얀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지우 박사. 45세, 온화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의 걸음걸이는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트 변호사님. 그의 영어는 정확하고 따뜻했습니다. 악수할 때 그의 손이 약간 거칠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제 구두 소리만 톡톡 울렸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들이 푸른 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화학 구조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구실 안 공기는 약간 서늘했습니다. 이 기술,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지우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4년입니다. 14년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 연구자 63명이 그 시간 안에 결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12명이 병으로 떠났습니다. 그중 제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지우 박사가 창문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연구를 중단하라고 하셨지만 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어딘가가 뭉클하게 조여왔습니다. 보고서에서 본 숫자들이 갑자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 파란 곡선이 심장 박동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응급실에서 우리가 만든 화면으로 생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가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허란 단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14년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유출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ITC도 인정했습니다. 박종택 팀장이 모니터 앞에서 돌아서며 끼어들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는 탁월한 수준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한국 기업의 보안을 그렇게 평가했다니. 그럼 BOE는 어떻게 같은 기술을 쓰고 있죠? 제 질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며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게 저희도 궁금한 점입니다. 지우 박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BOE가 급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체 연구개발 흔적은 거의 없죠. 박종택 팀장이 보안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모든 출입, 모든 파일 접근이 기록됩니다. 화면에 초록색 로그들이 쭉 흘러갔습니다. 14년간 쌓인 로그가 12TB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한지우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연구소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변호사님도 가족이 있으시죠?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멈췄는지, 아직 뛰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화면. 그게 우리가 만든 기술입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기술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축적입니다. 박종택 팀장이 두 손을 모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특별하게 다루는지. 왜 이것이 무역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지.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훔쳤다는 의혹. 연구소를 나오면서 석양빛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14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지키겠다고. 케이트는 처음으로 보고서가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위의 특허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란 걸 알았다. 베이징의 BOE 본사는 거대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마천루가 흐린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나면 그 아름다움도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왠지 숨막혔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모그가 뿌옇게 보였습니다. 우린 시간을 사는 거야. 류청웨이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혔습니다. BOE 최고 전략 책임자인 그는 48세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수트에 금시계를 찬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계산적인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특허는 베끼면 돼.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리며 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야.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들 중 몇 명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삼성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제는 류청웨이의 부하가 된 사람들. 장현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 협력사에서 일하다가 BOE로 온 그는 38살이었습니다. 검은 안경 너머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감정적입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류청웨이가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웃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그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그들은 기술에 감정을 넣어. 우린 그냥 결과만 가져오면 돼.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BOE의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급격히 올라가는 파란색 곡선. 애플 아이폰 납품. 글로벌 시장 진출. 화려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성이 14년 걸려 만든 것을 우린 3년 만에 해냈어. 류청웨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손목의 금시계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이야. 하지만 그 효율성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장현우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삼성 기술자들을 고액으로 스카우트한 후 3년 뒤 일괄 해고. 그중 한 사람, 박민수 엔지니어는 해고된 날 아이셋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는 지금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협력사 인수를 통한 기술 접근. 심지어 삼성종합기술원의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중국으로 빼왔습니다.
현우야. 류청웨이가 그를 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두드리며. 너희가 가져온 기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해야지. 장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에서는 다니엘 호프만이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BOE의 성공 스토리를 들여다볼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16년간 LCD에만 집중하던 회사가 갑자기 OLED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에서 온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류청웨이는 언론 인터뷰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공유 시대입니다. 모든 기술은 인류의 자산이어야 해요. 하지만 회의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입에서 차가운 숨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시간을 베껴야 한다. 그들이 14년 걸린 일을 우린 3년에 끝내자. 이중적인 모습. 공개적으론 윤리를 말하고 은밀하게는 도둑질을 계획하는 모습. 장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장님,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뭐가? 류청웨이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삼성 기술자들이 밤새 연구한 것을 우리가 그냥 가져와도 되나요? 류청웨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손에 쥔 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현우야, 비즈니스에 감정을 넣으면 안 돼. 기술은 가져오는 자의 것이야. 하지만은 없어. 류청웨이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물잔이 흔들리며 물이 튀었습니다. 우린 결과로 말해. 삼성보다 빠르게, 더 싸게 만드는 게 우리 능력이야. 장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무언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현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형광등만 윙윙거리며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베이징의 소음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삼성기술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파일마다 개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호, 이서연, 박민수.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 장현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경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USB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증거를, 도둑질의 기록을. 마우스 클릭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밤 케이트는 USB 하나를 건네봤습니다. 안에 담긴 건 설계도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배신이라는 이름의 로그 파일이었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청문회장. 회색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고 제 구두 소리는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의 낮은 진동음에 섞여 묘하게 울렸습니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BOE 측 변호사들이 한쪽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 로펌에서 온 변호사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옆에 세워둔 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당 수백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은 보편 자산입니다. BOE 측 대표 변호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청문회장에 울렸습니다. 특허권이란 건 혁신을 막는 장벽일 뿐이에요. 귀에 익은 궤변이었습니다. 도둑들이 항상 쓰는 논리였죠. 저는 팔짱을 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류청웨이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의젓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뿐이었습니다. 삼성기술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손짓까지 섞어가며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따라했죠. BOE가 삼성보다 먼저 OLED를 상용화했다고 주장하시는군요. 제가 일어서며 반박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류청웨이가 더욱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기술력으로 성장했어요.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장현우를 호출했습니다. 장현우 씨, 증언대에 나와주세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장현우가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출 로그입니다. 장현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목을 한번 넘기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메일 내역과 BOE 내부 기술 분석 파일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류청웨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류청웨이의 눈빛이 살기로 변했습니다. 턱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BOE는 삼성종합기술원의 협력사 직원들을 중국으로 빼갔습니다. 장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마이크를 잡고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SSOT라는 회사를 통해 핵심 증착 기술을 완전히 복사했어요. 청문회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또한 삼성 전직 직원들을 고액으로 스카우트한 후 정확히 3년 뒤에 일괄 해고했습니다. 장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명단도 USB에 있습니다. 237명입니다. 류청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6개 항목의 핵심 기술. 장현우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중 15개를 BOE가 무단으로 가져갔어요. 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경 렌즈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14년이 걸린 기술을 14초 만에 훔친 제가.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매일 잠을 못 자서요.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14년의 시간이 한 남자의 증언 속에서 무게를 찾았습니다. ITC 위원장이 망치를 2번 두드렸습니다. 탁탁. 증거 채택. 류청웨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시간이 인정받는 순간을.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4년의 시간이 한 남자의 증언 속에서 무게를 찾았다. 그리고 류청웨이의 눈은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강변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우 박사와 함께한 그 산책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한강물이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이 기술, 정말 사람을 살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석양의 실루엣으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응급실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강바람에 섞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패널로 생명을 확인받고 있을 겁니다. 아기들도요? 네. 미숙아들의 작은 심장박동까지.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모두 우리 화면에 나타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이란 게 이런 거구나. 생명을 지키는 것. 하지만 같은 시각 중국에서는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류청웨이가 한국 언론사에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삼성기술, 중국과 공동 개발한 것.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악랄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아이폰에 패널을 납품한 것만 봐도 류청웨이가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삼성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증거 아닌가.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훔친 기술로 만든 제품을 자신의 성과라고 우기는 것. BOE는 미국 정부에 비밀 제안을 보냈습니다. 벌금만 내고 제재는 취소해달라는 것.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중국식 사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장관과 통화했습니다. 호텔 방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케이트, BOE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장관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금 10억 달러면 어떨까요? 14년 걸린 기술을 돈으로 처리하자고요? 제가 창문을 주먹으로 톡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겁니다.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BOE가 자체 기술력 없이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게 무슨 기술의 성장이겠습니까? 약탈일 뿐입니다. 지우 박사가 제게 보낸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BOE의 급성장 그래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국 기술자들의 눈물. 다니엘이 전 세계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기술 도둑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그의 글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탈취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혁신은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류청웨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구의 기술 독점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도둑이 정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동생 마이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술 유출로 해고당했던 그의 절망스러운 표정. 누나, 기술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때 마이클의 질문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을 지킨다는 건 시간을 지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 정의를 지키는 것. 한지우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기술은 돈이 아니야. 그건 사람입니다. 합의서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케이트는 그것을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문 낭독일.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청문회장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형광등만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BOE는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 OLED 기술을 취득하였으며 ITC 위원장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이는 미합 중국 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판결 내용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BOE OLED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14년 8개월간 금지한다. 14년 8개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의 문장이 천천히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 삼성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BOE 미국 현지 법인의 마케팅, 판매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광고, 유통, 심지어 부품 교체까지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한다. 류청웨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던 표정을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불공정 이익 회수를 넘어선다.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했습니다. 기술 개발 기간 전체에 상응하는 조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긴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역대 최장 제재다. 위원장의 말이 끝나자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류청웨이가 기자들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더 큰 시장이 있어. 하지만 그의 어깨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벽 앞에서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한국이 기술을 지켰다. 세계가 그 정의를 목격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한국 기술의 승리. 저는 삼성 해외 법무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정보가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입니다. 한지우 박사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말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14년 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그것이 드디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박종택 팀장도 짧게 덧붙였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나였습니다. 코리어 프로텍트 이너베이션 한국이 혁신을 지켰다.
BOE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15% 하락. 시가총액 조 단위 증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메시지였습니다. 기술을 훔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시간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 류청웨이는 그날 밤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채 공항에서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제재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시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4년 8개월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 기술을 지킨 나라에 대한 예의가 되었다. 시퀀스 7 도둑의 몰락. 판결 이후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BOE 주가가 연일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 빨간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들도 대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독일의 벤츠, 프랑스의 르노, 심지어 일본의 토요타까지. 기술 탈취 기업과는 협력할 수 없다. 애플 CEO의 공식 성명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애플의 결정이었습니다. BOE 패널 채택을 완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기술만을 사용합니다. 류청웨이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BOE 임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음모야. 류청웨이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쨍그랑 넘어졌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조작된 자료가 있었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BOE가 삼성 전직 직원들을 3년 계약으로 고용한 후 일괄 해고한 리스트. 237명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이들을 모두 해고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 언론이 추궁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되어서요. 한 BOE 임원이 실수로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술 이전. 즉, 도둑질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현우는 한국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배신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깊은 그림자가 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지키고 싶은 게 생겼어요. 무엇을요? 제가 배신했던 사람들의 시간.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14년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BOE에서 3년간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장현우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훔친 기술로는 진짜 혁신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기술은 베꼈지만 그 기술에 담긴 마음은 베끼지 못했거든요. 한편 삼성에서는 전 임직원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벽면엔 OLED 패널을 형상화한 푸른 곡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고요를 깨며 경영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앞으로도 무기로 쓰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4년간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BOE의 몰락을 보도했습니다. 기술 도둑의 최후. 시간은 속일 수 없다. 류청웨이는 결국 BOE에서 사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는 참담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과가 전부니까.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글로벌 기술 시장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훔치는 것보다 정당하게 협력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 보호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보안 모델을 배우려는 외국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류청웨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14년 8개월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졌다. 시퀀스 8 기술의 이름으로. 14년 8개월 후 저는 MIT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강당에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젊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래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건 쉽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강당 곳곳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훔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BOE 사건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14년 8개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계적 지식재산권 교과서에 삼성 사건이 실렸습니다. 기술 윤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기술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는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제 말이 끝나자 학생들의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뒤로 한 채 장면은 서울로 넘어갑니다. 미래기술센터. 밝고 따뜻한 빛이 연구소 천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박사가 후배 연구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조금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우린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BOE 사건 덕분에 우리 입지가 좋아진 거 아닌가요? 한지우 박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정의가 이긴 겁니다. 박종택 팀장도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보안이란 기술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 호프만은 10년간의 취재를 정리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기술 전쟁은 조용히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윤리는 없었죠. 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장현우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보호 컨설턴트로 일하며 중소기업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배신했던 만큼 이제는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류청웨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 도둑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강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 연구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연구소 한쪽 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글씨로 적은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이다. 그 글씨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시간의 진짜 의미를. 시간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나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기술로 만든 화면이 깜빡입니다. 응급실의 생명장치에서, 아기들의 인큐베이터에서, 그 빛 속엔 14년 8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낸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승리를 넘어 세계 기술 윤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 기술 보호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글로벌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작은 메모를 기억합니다. 기술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14년 8개월, 그 시간은 누군가에겐 너무 길었고 누군가에겐 너무 쉬웠다. 하지만 끝내 기술은 사람의 편이었다.